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입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단원인 2단원 함수의 연속을 공부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쌤이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무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무한이 작다의 개념, 수렴의 개념, 발산의 개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학자들이 처음에 극한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논쟁거리도 많고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극한에 대한 부분, 무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연속은 어떻냐? 자, 오늘 이 단어는 연속인데 일상생활에도 연속, 불연속은 뭐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속이 뭐예요? 연속.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 아닙니까? 불연속은 뭡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톡 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불연속 개념은 사실상 조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의 그 험난한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할만합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느낌이 끝이 아니라 이 연속, 불연속에 대한 개념을 수식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 정확한 내용들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낯선 상황에서 연속, 불연속을 판정해야 되는 경우에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단원에 비해서 볼륨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할만할 거고요. 연속, 불연속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석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하고 수식적인 부분과 직관적인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인 경우랑 불연속인 경우는 어떻게 판정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을 만족하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일단 핵심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 알겠죠? 네. 근데 이 동그라미 친 게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 게다가 보니까 극한 기호가 있는 걸로 봐서 실제로 이 말이네.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 필요하구나. 이런 논리입니다. 극한을 알아야지 얘를 통해서 연속을 정의합니다. 연속을 알아야지 요 다음 단원인 미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미분을 하기 위한 선수 과정이 1, 2단원이에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뭔지 감이 안 오긴 합니다만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는 연속인 점에서는 연결되어 있고 불연속인 점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끊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간에서 연속이고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번은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상으로 살짝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봐봐요. 연속 불연속 이해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봐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요 점에서 x는 x 이게 a라고 a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y는 fx라고 치면은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아니면 불연속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왜 연속이냐고 물어보시면 어쨌든 이 점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도 앞에 있잖아요. 요렇게 되다가 구멍이 뽕 뚫려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런 점이 메꿔져 있습니다. 역시 이때가 x가 a일 때인 거예요. 똑같아요.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이 경우는 불연속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잖아. 네. 끊겨있기 때문에 불연속인 겁니다. 이 점에서. 알겠어요? 계속 이런 값이 있다 갑자기 여기서 점프해서 팍 갔다가 해서 점프해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메꿔지고요.
자, 지난 시간에 뭐 선생님이 검은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이야기했었는데 이 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 역시 이때가 XA라고 치면은 요 그래프는 XA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자, 어느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불연속이죠. 왜? 끊겨 있잖아. 연결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속, 불연속의 판정은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굳이 극한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런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네,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상태에서 끝 해버리면은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수학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학 문제는 그래프로 나올 수 있지만 수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도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상태에서 연속, 불연속을 판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연속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뭐가 되냐면 x는 A에서 어떤 그래프 y는 fx가 연속이 되려면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연속의 이제 고등과정의 정의고요. 대학과정의 정의는 조금 더 심플하게 나와. 근데 그냥 고등과정의 정의는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무슨 말이냐? 한글의 의미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 말의 의미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 연결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FA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x가 a로 갈 때 이 그래프의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연속이 되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방금 했던 그 그래프의 연속, 불연속과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FA가 존재한다는 말은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 그래프 다 동그라미 1번은 만족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인데 사실 이 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x가 a 플러스로 갈 때와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구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구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A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랑 왼쪽으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같아야 되는 거야. 현재 상태 A 값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죠. 같은 값을 향해서 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때는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역시 같은 값을 오는 거 맞습니다. 이 경우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서로 같은 값을 향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형태는 동그라미 2번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지 연속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왜 불연속이냐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값을 향해 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 동그라미 1, 2번을 이 앞에 두 개는 둘 다 만족했어요. 그럼 연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연속이고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그래프는 한없이 가까워질 때랑 정작 그 값일 때랑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거야. 이 경우 왜 됩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연속이고요. 얘는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죠.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하고.
그래서 실제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그라미 3번 말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같으면 연속이야. 이걸 정리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셋 다 같으면 연속인 거야.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존재하려면 함수값 존재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쓰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3번 존재하려면 1번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좌극한, 우극한이 이 세 개가 모두 같게 되면은 네, 그래프가 연속이 되는 거고요. 대학과정 교재에는 동그라미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 대학과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게 같으려면은 이 왼쪽 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왼쪽 값이 존재하지 않은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오른쪽 값이 존재해야지만이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그리고 같다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과정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말 안에는 또 심오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냐?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 이렇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존재한다는 말이 과연 필요 충분하냐? 좀 어렵습니다. 수학이라는 말이 과목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등과정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있다, 같다. 대학과정 가면 같다만 있으면은 있는 건 당연하고 같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연속, 불연속 개념이 뭔지 알겠습니까? 연속, 불연속.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 그래프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구간에서 네, 여러분 교재 보면 이제 지금 첫 번째 특정한 점 x는 a에서 연속, 불연속을 판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갖다 구간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정하는 건데 구간을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구간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쪽 끝점은 별로 관심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 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올 때마다 부등호 쓰고 등호 쓰고 쓰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줄여갖고 쓰는 수학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양쪽 끝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A 이상 B 이하의 X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글로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닫힌 구간.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열린 구간. 한글로 뭐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쓰고요. 줄여가지고 요걸 갖다 이렇게 A, B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A 이상 B 이하란 말을 요걸 좀 줄여갖고 쓰는 건데 사실 이제 수학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줄여가지고 쓰는 것 중에서 고등과정과 대학과정에 괴리감이 있는 표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등과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NCR 이런 거 우리가 확률통계에서 배우거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대학과정 가면은 C의 괄호열고 N,R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고등과 다르기 때문에 뭐 고등과정의 표현을 따라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도 예전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의 표현이 다른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끔씩 교재에 좀 예전 거랑 섞여서 나온 경우가 있으면 선생님이 다 언급을 해줄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줄여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열린 구간을 이렇게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앞으로 보게 되면은 x가 정의역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다루는 거구나. 이건 정의역이 A 이상이고 B 이하인 곳에서만 다루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B 이렇게. 이거는요. A, B.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것도 반 쓰는데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잘 안 씁니다. 오히려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a보다 크니까 이게 a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가 무한히 크면은 어쨌든 계속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무한대를 씁니다. 단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구간을 표현합니다. 열린 구간으로. 또는 문제가 a, 무한대 이런 걸로 쓰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x가 a보다 크다만을 나타낸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 나오는 이 구간에 대한 표현의 전체입니다. 이때까지 고1, 2 때는 이 왼쪽 거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걸로 쓰게 돼도 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왼쪽으로 쓴 부등호의 표현을 쓰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오른쪽처럼 쓰자라고 하는 개념이 함수 연속. 됐습니까? 이제 구간에서 연속 어떻게 판정합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 된다는 어떻게 판정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판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구간 전체에서 방금 했던 동그라미 1, 2, 3이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상의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고 같으면 됩니다. 구간상의 모든 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우리는 fx가 그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는 연속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은요,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증명하지는 않아요. 증명은 나중에 대학과정 가서 뭐 해석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입실론 델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배우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요.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 이 연속 함수끼리는 지지고 볶아도 항상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 나와요. 다시 연속 함수하고 연속 함수가 있으면 자 동그라미 1번 실수배를 하건 자 두 함수 fx, gx가 x 내에서 연속이면은 실수배를 하건 더하건 빼건 동그라미 3번 곱하건 동그라미 4번 나누건 뭐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나눠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는 연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에요. 이거를 사칙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또는 하나가 불연속입니다. 또 하나가 불연속입니다. 이거를 지지고 볶으면 연속이 됩니까? 불연속입니까? 나오고 특히나 이 중에서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속도 역시 오늘 수업이 처음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 기본적 개념. 극한값 있냐? 함수값 있냐? 이것들 같냐? 오케이, 연속. 그 중에 하나라 성립하지 않으면 불연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